맨해튼 한복판에 우뚝 솟은 에퀴녹스 뱅크 본사 54층. 새벽 7시부터 사무실 불빛이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죠. 윤서현이었습니다. 서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IT 엔지니어였지만 실제로는 커피 심부름과 오류 보고서 정리가 주 업무였어요. 서현, 회의실 3번에 커피 좀 가져다 줘. 테일러 브룩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테일러는 서현보다 4살 많을 뿐이었지만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늘 반말을 했습니다. 서현이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향할 때 리처드 월터스 CTO가 지나갔어요. 월터스는 서현을 보고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지? 이름이 뭐였더라? 월터스가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서현은 바로 앞에 서 있었지만 월터스는 서현에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윤서현입니다. 서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월터스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현은 3개월 동안 에퀴녹스 뱅크에서 일했지만 아무도 서현의 진짜 실력을 알지 못했어요. 서현은 한국에서 유명한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고 해커 집단의 공격을 막아낸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계약직일 뿐이었어요. 서현의 이력서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죠. 서현은 말없이 모든 걸 견뎠습니다.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공식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었지만 서현에게는 그런 제약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보안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현이 보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 시스템과 고객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이 취약했죠. 이 정도로는 해커들을 막을 수 없는데 서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서현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현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서현은 조용히 샐러드를 먹으며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죠. 그때 알렉사 루이스가 다가왔어요. 신입사원인 알렉사는 유일하게 서현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현 씨, 혼자 드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알렉사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컴퓨터만 보고 계시네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알렉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시스템 점검이요. 별거 아니에요. 서현이 답했습니다. 알렉사는 서현의 화면을 슬쩍 봤어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렉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알렉사가 감탄했습니다. 서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끝나고 서현은 사무실에 남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서현은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류 보고서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죠. 서현은 에퀴녹스 뱅크의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를 머릿속에 그려냈습니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지식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서연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철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뉴욕의 밤이었죠. 서연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화요일 새벽 3시 42분, 에퀴녹스 뱅크의 메인 서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사무실에 없었어요. 경고음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오전 8시, 첫 번째 고객이 ATM에서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고객은 다른 ATM으로 갔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테일러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컴퓨터 화면마다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됐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보니 역시 접속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가능한 원인들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월터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상황 파악됐나? 월터스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됐어요. 테일러가 답했습니다. 월터스는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에퀴녹스 뱅크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처리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전산망 마비가 하루만 계속되어도 엄청난 손실이었죠. 외부 업체에 연락해. 월터스가 지시했습니다. 이미 연락했는데 최소 6시간은 걸린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상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는 거야?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을 확인해 보려고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그건 정규직만 접근할 수 있어. 돌아가. 테일러가 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서 개인 핫스팟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서연은 에퀴녹스 뱅크의 외부 접속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었지만 서연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발견한 백도어를 이용한 것이었죠. 이상하네.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로그를 보니 새벽 3시 40분경에 수상한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외부 IP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한 흔적이었습니다. 해킹 시도였죠. 서연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방법은 SQL 인젝션이었어요.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야.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해커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빼내려고 했어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데이터 유출은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었죠. 서연은 복구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복구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죠. 서연은 알렉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사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화난 고객들의 항의 전화였습니다. 알렉사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바빠요, 서연 씨. 나중에 얘기해요. 알렉사가 답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혼자서 복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코드 2줄만 수정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오후 2시, 월터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IT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서연은 계약직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해. 월터스가 소리쳤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4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4시간? 그럼 오늘 하루는 완전히 날리는 거네. 월터스가 화를 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어요. 결국 외부 업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김민우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금융, 보안 컨설턴트였어요.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에퀴녹스 뱅크에 온 것이었지만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를 들은 서연은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우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킹이에요. SQL 인젝션을 통한 침입이고 복구 방법도 알고 있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서연이 이미 원인을 파악했다는 것이었죠. 정말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 8시가 되어도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업체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첫 번째 전산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에퀴녹스 뱅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복도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집에서 밤새 분석한 자료를 들고 출근했어요. USB에 담긴 것은 해킹의 전체 경로와 복구 방법이었습니다. 3시간의 수면으로도 서연의 눈은 빛나고 있었죠. 테일러가 지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밤새 외부 업체와 통화했지만 허사였던 것이죠. 서연은 테일러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출력한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테일러 씨, 시스템 복구 방법을 찾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복구 방법을? 테일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다들 그렇게 허세 부리나? 서연은 자료를 테일러 앞에 놓았어요. SQL 인젝션을 통한 해킹이에요. 12-4번 포트에서 악성 코드가 돌고 있고요. 테일러는 종이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테일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았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그냥 커피나 타와. 테일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차례로 다가갔죠. 마이크 씨, 제가 해킹 루트를 찾았는데요. 서연, 지금은 바빠. 나중에. 제니퍼 씨,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미안해. 회의 준비해야 해. 서연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한 명씩
설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모든 정규직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현을 외면했습니다. 계약직의 말에 귀 기울일 시간 따위는 없다는 눈빛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고객 서비스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자신의 계좌가 안전한지 묻고 있었습니다. 알렉사가 전화를 끊고 서현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현 씨, 고객들이 데이터 유출을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해커들이 시스템 안에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알렉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월터스 씨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알렉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해봤자 안 들어줄 거예요. 서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렉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월터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월터스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렉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터스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지만 알렉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월터스 씨, 정말 급해요. 월터스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는 거야? 윤서현 씨가 해킹 루트를 찾았어요. 지금도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을 수도 있대요. 월터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직이 뭘 안다고. 월터스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불러와. 몇 분 후 서현은 월터스의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월터스는 팔짱을 끼고 서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죠. 서현은 차분하게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어요. 해킹 시점, 침입 경로, 현재 상황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월터스는 서현의 자료를 보지도 않았어요. 책상에 팔을 기대고 비웃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네. 하지만 이건 정규직 문제야. 계약직은 조용히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서현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월터스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 우리 시스템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서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현은 꾹 참았어요.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참견하지 마.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는 서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스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외부 업체에서 온 전문가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서현은 자리에 앉아서 실시간 시스템 로그를 지켜봤어요. 해커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었어요. 서현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CEO 존 피어슨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계약직이 CEO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회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4시 에퀴녹스 뱅크 54층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실시간 주가였습니다. 2일 전과 비교해 32%나 폭락한 상태였죠. CEO 존 피어스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머리를 감쌌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의 시계는 똑딱거리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렸어요. 매 초마다 수십만 달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월터스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앉아 있었어요. CTO로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셔츠 깃은 젖어 있었죠. 재무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숫자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법무팀장은 휴대폰으로 연신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각종 언론사와 규제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전산 마비 사태가 이미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피어슨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회의 중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그녀였어요. 손에는 출력된 메일 한 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어슨은 메일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온갖 사람들이 이상한 제안을 해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첫 문단을 읽자마자 피어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메일에는 해킹의 정확한 시점과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3시 42분, 외부 IP 주소 192.268, 47.223에서의 접근, SQL 인젝션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침투까지 모든 게 상세했습니다. 월터스는 피어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메일의 끝부분에는 복구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2-4번 포트의 악성 코드 제거, 데이터베이스 연결 복구, 보안 패치 적용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해결책이었어요. 피어슨은 메일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서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직책은 계약직 IT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피어슨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월터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계약직이 CEO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메일이 피어슨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도요. 피어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월터스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한편 사무실에서 서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CEO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 회사 규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서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의 분석이 맞다면 지금도 해커들이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서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스템 로그에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해커들의 활동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서현의 뒤로 다가왔어요. 그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사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피어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일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이미 시도해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어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월터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직, 그것도 한국에서 온 여자가 이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어슨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월터스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분 후 서현은 54층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음을 내디뎠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서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서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최고 경영진들이 한 명의 계약직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서현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어스는 서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28세의 젊은 한국 여성,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월터스는 팔짱을 끼고 서현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계약직이 CEO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중대한 순간에 계약직이 불려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팀장은 서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법무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서현은 테이블 끝에 서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2일간 분석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후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어요. 서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며 쌓인 분노와 좌절감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었죠. 피어스는 서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일에서 봤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지금도 12-4번 포트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 분마다 고객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을 듣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시스템 마비만으로도 큰 손실인데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다면 에퀴녹스 뱅크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월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서현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로그 분석 결과와 해킹 경로, 그리고 복구 방법까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피어슨이 물었습니다. 복구에 얼마나 걸리나? 10초면 됩니다. 서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초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틀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10초 만에 고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월터스가 비웃었습니다. 10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전문가들도 이틀째 못 고치고 있는데 코드 2줄만 수정하면 됩니다. 서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커들이 심어놓은 트리거를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복구하는 것뿐이에요. 피어스는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게. 피어슨의 말에 월터스가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계약직이 시스템을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 피어슨이 반문했습니다. 월터스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현은 회의실을 나와 서버룸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임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버룸 문이 열리자 수십 대의 서버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빨간색 경고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현은 메인 터미널 앞에 앉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뒤에서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피어스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월터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현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시스템 에러 마이너스 뱅킹 네서크 FAI루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글자가 깜빡이며 시스템의 마비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분석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해킹 경로, 악성 코드의 위치, 복구 순서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12-4번 포트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코드였어요. DELETE, MALICIOUSTRIGGER, FROM, 포트 124.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복구하는 코드였어요. RESTORE, DATABASECONNECTION, PRIMARYSERVER. 다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버룸에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8초가 지났습니다. 월터스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고 초록색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리스토드, 뱅킹 네서크 온라인. 동시에 서버들의 빨간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기계음도 정상적인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2일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말로 10초 만에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피어슨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서버룸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월터스만 홀로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계약직이 회사를 구한 것이었어요. 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분한 표정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듯 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패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해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피어슨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까지 생각하고 있는 서현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그 순간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복구 알림이었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버룸의 초록불이 깜빡이며 정상 작동을 알리는 가운데 에퀴녹스 뱅크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2일 동안 마비되었던 시스템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에서는 알렉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끝없이 걸려오던 항의 전화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안내방송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거래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환호했어요. 실시간 거래 화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숫자들이 빠르게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멈춰있던 글로벌 금융의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버룸에서 추가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복구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재발 방지였죠. 피어스는 서현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진짜 전문가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월터스는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2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 10초 만에 해결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실시간 손실 현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스템 복구로 손실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피어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억 달러의 손실도 컸지만 더 큰 재앙은 막은 셈이었어요. 서현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보안 패치가 완료된 것이었어요. 추가 보안 설정이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킹할 수 없을 거예요. 피어슨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현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이 회사의 일원이니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서현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면서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서현이 서버룸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평소 서현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테일러가 서현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시했어. 서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테일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실력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현이 테일러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알렉사도 달려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현 씨, 정말 대단해요. 영웅이에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사는 계속 감격했어요. 아니에요. 서현 씨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서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민우도 서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니까. 서현은 민우에게도 고마웠습니다. 민우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한편 피어스는 임원진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서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계약직으로 놔둘 순 없다. 피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해요. 채용?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피어슨이 말했습니다. 보안부서 책임자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계약직에서 바로 부서 책임자로 승진시키자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승진이니까요. 반발? 피어슨이 반문했습니다. 회사를 구한 사람을 두고 무슨 반발이야? 월터스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피어슨이 월터스를 바라봤어요. 월터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월터스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훌륭한 인재를 무시했어요. 피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정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1시간 후, 전 직원 대상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요. 윤서현의 정규직 전환과 보안팀 책임자 임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계약직에서 바로 팀장이 되는 것은 에퀴녹스 뱅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공지문을 읽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커피 심부름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보안팀을 이끌게 된 것이었죠. 알렉사가 달려와서 축하했어요. 서현 씨, 축하해요. 팀장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축하였어요. 서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다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서현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어요. 보안팀 책임자 전용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팀 팀장 윤서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서현은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서현의 새로운 도전이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퀴녹스 뱅크 최고층 회의실에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시 소집이었어요. 평소라면 분기별로만 열리는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테이블 주위로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에퀴녹스 뱅크의 대주주들이거나 금융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이번 전산 마비 사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피어슨이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3일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산 마비로 인한 50억 달러 손실, 2일간의 복구 실패, 그리고 한국인 계약직 직원의 의한 극적인 해결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계약직 한 명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윤서현이라는 직원의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최고령 이사인 윌리엄 스톤이 말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노인으로 에퀴녹스 뱅크 설립 때부터 함께한 인물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서현의 이력서를 다시 읽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한국국가보안연구소 근무 경력, 다수의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 참여 등 화려한 이력이 나열되었어요. 왜 이런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나?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월터스가 답변했어요. 당시에는 단기 프로젝트 지원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어요. 사실은 서현의 이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어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런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퀴녹스 뱅크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계 임원 등용을 고려하게 된 것이었어요. 스톤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현을 임원으로 승진시키자는 제안인가? 그렇습니다. 피어슨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보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계약직에서 바로 부사장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한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경험?
피어슨가 반문했습니다. 우리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2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10초 만에 해결한 사람의 경험을 의심하는 건가요? 다른 이사가 실무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기존 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월터스가 답변했습니다. 저부터 인정합니다. 윤서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번 일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한편 서현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서 보안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였습니다. 그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민우가 서현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님.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색해요. 팀장이라는 호칭이. 서현이 커피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바뀌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신기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 의견을 궁금해하네요. 당연한 거예요. 실력을 증명했으니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알렉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서현 씨, 큰일이에요. 이사회에서 서현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서현과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부사장이라는 말에 서현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사장이요? 정말요? 서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인사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지금 이사회에서 회의 중이래요. 알렉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개월 전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자신이 이제는 부사장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마지막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2명의 이사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스톤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서현의 보안 담당 부사장 임명이 가결되었습니다. 피어슨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에퀴녹스 뱅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스톤이 덧붙였습니다.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해요. 그 기간 동안 성과를 보여주면 정식 임명하는 걸로 하죠. 이사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도 충분한 검증 기간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대상 공지가 내려왔어요. 윤서현의 보안 담당 부사장 임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서현은 더 높은 층의 임원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회의용 테이블과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벽에는 윤서현 부사장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걸렸습니다. 테일러를 비롯한 IT팀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서현을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현, 정말 축하해. 아니, 이제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테일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현이라고 불러주세요. 더 편해요. 서현이 답했습니다. 월터스도 찾아왔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현,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당신에게서 많이 배우고 싶어. 서현은 월터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함께 일해요. 서로 도우면서요. 그날 오후 서현은 첫 번째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서연은 막내 임원이자 유일한 아시아계 임원이었습니다. 피어슨이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안 담당 부사장 윤서연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맨해튼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은 책상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6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보여줄 성과들, 보안 시스템 개선 방안, 팀 구성 계획 등등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서연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맨해튼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퀴녹스 뱅크 54층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월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개월 전의 조용한 계약직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보안 담당 부사장의 모습이 있었죠. 그동안 서연이 이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어요. 해킹 시도는 99.7% 감소했고 시스템 안정성은 30%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서현의 팀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한 보안팀이 이제는 15명의 전문가 집단이 되었어요. 한국,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현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커피 심부름이 아니라 글로벌 보안 전략 회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지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김수지라는 신입사원이 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2살의 수지는 한국에서 갓 졸업한 컴퓨터공학도였습니다. 에퀴녹스 뱅크에 인턴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신참이었어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지 씨, 일찍 왔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둘은 사무실 옆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응은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려워요. 모든 게 낯설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수지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들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서현은 수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에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부사장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물론이죠. 저는 계약직에서 시작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수지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무시당했던 시절, 전산마비 사태, 그리고 10초의 기적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부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어슨 CEO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현은 궁금했지만
일단 수지와의 대화를 마저 했어요. 신입사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선배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오전 회의들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서연은 민우, 알렉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수습기간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알렉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에 승복할 거예요.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우가 격려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연 씨만큼 성과를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후 3시, 서연은 피어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피어슨 혼자 있었어요. 들어와요, 서연. 피어슨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피어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6개월간 정말 수고 많았어요. 피어슨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피어슨은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만점입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임명하려고 해요. 보안 담당 부사장으로요. 하지만 피어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는 어때요? 홍콩에 새로 설립할 아시아 본부를 이끌어주세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 총괄 책임자는 부사장보다 훨씬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정말요? 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 시장을 이해하고 뛰어난 실력도 갖춘 인재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홍콩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시간을 좀 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결정이라서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피어슨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연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계약직에서 부사장까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지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커피 갖다 드려요. 서연은 수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 씨, 제가 홍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요? 승진이세요? 아시아 총괄 책임자 제안을 받았어요.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축하드려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면 수지 씨도 함께 갈 생각 있어요? 아시아 본부 보안팀에서 일하면서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정말요? 네. 젊은 인재가 필요해요. 도전해볼 마음이 있다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맨해튼 거리를 걸었어요. 눈이 그친 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온사인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밤이었죠. 서연은 결심했어요. 홍콩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무대에서 더 큰 꿈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피어슨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총괄 책임자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요. 한 달 후 송별회가 열렸어요. 에퀴녹스 뱅크의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무시받던 계약직이 이제는 아시아 총괄이 되어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테일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현, 당신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월터스도 무대에 올라왔어요. 서연에게 미안했고 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길 바라요. 알렉사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보안 담당 부사장 윤서현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될 것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창을 처음 바라봤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어요. 서연은 작은 수첩을 꺼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기 자리는 자기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맨해튼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무대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천재 윤서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홍콩에서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